자, 저번 시간에서 작성한 프로그램 마스터캠으로 했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먼저 검증을 해보고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포켓만 컨트롤 키 선택해서 뺐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의 가공. 자, 그리고 컬러 루프 선택을 하고 빠르게 플레이를 할게요. 자, 여기서 작업이 시뮬레이션 결과 끝나고 나서 자, 가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 여기 도면에 보면 CAD 파일은 따로 날카로운 부분에 모서리 처리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날카로운 모서리. 근데 C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C 0.3으로 가공을 끝나고 나서 날카로운 모서리 C 0.3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를 할 거냐면 노란색 위쪽 면이 여기가 Z0요. 자, Z0 면에 끝단 엣지. 여기 끝단 엣지, 여기 끝단 엣지, 여기 끝단 엣지. 이쪽에 끝단 엣지들이 있습니다. 오호, 여기 미절삭이 있다. 못따기 작업하기 전에 미절삭부터 해결해야 되나요? 이 코너에 미절삭이 있고요. 미절삭하고 못따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코너에 미절삭이 있습니다. 여기 코너에도 미절삭이 있고, 그리고 날카로운 모서리 여기에도,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여기에도 못따기 C 0.3으로 전체 노란색 면에 위쪽 면에 못따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확대해서 보니까 도면의 요소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 가공은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도면 요소 R값이랑 정상용에 사용했던 공구 차이값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정삭에서 사용했던 공구 피니시라고 있죠. 그래서 공구는 18 엔드밀을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픽 뷰 평면으로 해서 자, 여기 있는 R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키보드에서 펑션키 F4를 누르면 측정 메뉴 요소 속성이 돼요. 그래서 원호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여기 R값이 3R이고요. 지르면 6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코너에 코너 잔삭이 남아 있습니다. 미절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는 18로 썼으니까 5R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참고로 여기다가 원호를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요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측정에 그리기에 원호 그리고 접원호라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요소. 자, 요거 선택해서 R값은 3R. 정삭에서 사용했던 공구 5R 18 공구예요. 그리고 선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 두 직선에 접하는 원호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는 컨트롤 Z
실행 취소하고요. 자, 다음 방법은 그리기 툴바에 보면 여기서 필렛 그리기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해서 반지름 5, 10파이니까 5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트림 실행 방법. 트림 안함으로 해놔야 되고요. 노 트림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형상은 노멀한 형태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모양이 인버스, 원호, 그 다음에 여유에서 4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기본 노멀. 그리고 여기 직선 선택해서 여기 필렛 요소도 그렸습니다. 하기에. 자, 학대에서 보니까 정삭은 여기까지 작업이 됐고요. 도형은 여기가 3알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 거리가 살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측정 메뉴. 자, 메인 폴더 메뉴에서 측정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거리. 그 다음 마우스로 이 원의 중간점과 여기에 중간점을 선택해서 거리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중간점이 클릭이 안 됐어요. 원호의 짧은 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가운데 가면 객체선의 포인트 마우스 커서 옆에다가 기호가 생기는데요. 그때 클릭해야지만 정확한 중간점이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중간점 기호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점 사이 거리가 얼마냐면 0.828이에요. 그냥 0.8로 보면 되겠죠. 0.8. 남아있는 살이. 자, 그러면 다시 측정에 두 점 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우스로 도형을 클릭하면 도형 사이 거리, 짧은 거리, 원호에서 그 다음에 중간점을 이렇게 객체선의 포인트 나올 때 클릭하면 돼요. 자, 마우스 커서가 가운데 점에 여기서 여기에 향할 때 그래서 마우스 커서 화살표 옆에 이렇게 마우스 화살표가 있다 하면 그 옆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객체선의 포인트의 기호예요. 자, 얘가 중간점, 미드 포인트 기호가 됩니다. 이때 클릭해야지 정확한 점이 잡혀요. 또는 자, 중간점은 미드 포인트라고 해요. MID, POINT. 자, 그러면 미드 포인트는 단축키가 알파벳 M으로 시작이 돼요. 자, 이 M이 단축키예요. 자, 그러면 중간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점을 찾으려면 이렇게 마우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빠르게 잡기 위해서 미드 포인트 M을 누르고 도형 클릭. 그만 이 도형의 중간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M을 누르고 도형 클릭하면 빠르게 이 중간점 사이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점, 미드 포인트 키보드에서 M을 누르고요. 도형을 클릭. 중간점 잡히고요. 다시 미드 포인트에 키보드 M을 누르고 도형을 클릭을 하면 돼요. 원호 도형의 중간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원호를 클릭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창 닫고. 자, 공구는 몇 파일을 써야 되냐면 여기가 그래서 3알 지름으로 하면 6파입니다. 6파이 공구를 쓰면 이렇게 지나갈 때 이쪽 면이 한 번에 쭉 닿아요. 이 라인을 따라서 라인 따라서 원호 이렇게 갔을 때 한 번에 닿고요. 그래서 도형은 경로는 이거 옵셋, 여기 옵셋해서 중심 경로. 끝에서 점 데이터로 각지게 나와요. 얘가 한 번에 다 먹거든요. 그래서 엔드밀이 여기서 돌면서 쭉 이 원호를 돌면서 이렇게 진행하려면 여기 있는 공구보다 3알보다 작은 거, 6파이보다 작은 공구를 써야겠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구는 에서 6파이보다 작은 한 단계 5파이 엔드밀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정삭이 어떤 거냐 하면요. 정삭은 7번 공정이 정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번 공정은 이거는 이것도 정삭인데요. 이거 마지막 그래서 램프 가공하는 슬롯밀 작업했던 부분 그래서 이거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 얘도 정삭입니다. 피니시 그래서 슬롯 S라고 입력할게요. 자, 그러면 내측 인라인 안쪽 라인 그래서 요거를 정삭을 복사하시고요. 단축키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컨트롤 V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조건에 들어갈게요. 참고로 얘는 잔삭입니다. 잔삭. 자, 공구 추가를 해야 돼요. 자, 카테고리에서 공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 자, 엔드밀 선택하고 공구의 모양 종류, 넥스트, 실험 5. 피니시 완료해도 자동으로 순서대로 공구로 부여됩니다. 잠깐만요. 5파이가 앞에 있었네요.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여기 있는 5파이로 작업해도 되네요. 그러면 이건 아니요. 앞에가 5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정상용 5가 여기 5번이네요. 자, 이게 5파이는 항상용이고요. 3번 공구는 항상용. 그 다음에 얘가 정상용이죠.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 가서 가공 방법. 윤곽 가공의 2D 가공인데 얘를 2D는 이 체인을 따라서 쭉 가기 때문에 전체 다 훑어주면서 가공해요. 코너 잔삭은 여기에만 툴패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윤곽 형태에서 삼각형 클릭하고요. 재가공이라고 있어요. 재가공. 그래서 잔삭 가공은 이걸 재가공을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재가공 조건이 있는데요. 자, 이전에 실행된 모든 가공 정의 감안. 앞에 이 공정을 지금 요거 있죠. 지금 사용하는 여기 있는 공정을 싹 전체 다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한 구간에서 가공이 안 된 영역을 필터링해서 툴패스를 생성하겠다. 점검해야 할 요소가 많겠죠. 그 다음에 직전에 실행된 거 가공 정의 감안. 근데 직전은 요거 뭐냐면 슬롯이에요. 근데 얘를 복사해서 이 슬롯 앞에 있었으면 직전 요걸로 가면 요걸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직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직전을 쓰려면 이 공정을 이동을 하면 가능해요. 자, 직전을 못 쓸 경우는 특정 공구 감안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정삭에서 사용했던 공구 직경 10을 쓰면 돼요. 이러면 공정 없이도 잔삭 처리할 수도 있어요. 앞에 공정 없이도 코너 잔삭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직전을 써볼게요. 직전은 아닌데요. 슬롯인데 그러면 얘를 위치를 이동을 하면 돼요. 8번 앞으로. 그러면 직전이 되거든요. 요거를 직전으로 했고 위치 이동하겠습니다. 코너 잔삭도 다듬질 해주는 겁니다. 미절삭 영역 남은 거. 그래서 가공 여인은 제로. 그 다음에 경로 확장 길이. 오버랩은 2.5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길게 할 필요 없이 한 1mm 정도만 오버랩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입복귀. 자, 여기서 툴이 만들어지면 이 선은 직선만 사용했을 때는 이게. 그러면 이 라인을 타고 여기서부터 오버랩돼서 직선이 이렇게 연장되면 첫 벽에서 공구가 엔드밀이 찍고 내려가요. 그리고 이 라인 타고. 그러면 앞에 작업했던 부분은 또 재가공이 돼버려요. 가공 첫 벽을. 그래서 이럴 때는 요게 코너일 땐 원호만. 지금 정삭은 고정 형태로 중복 고정을 쓰고 있거든요. 컴퓨터로 해놨을 때는 진입복귀 직선 안 쓰고요. 0. 원호 반경만 한 70%로 쓰겠다. 그러면 3.5R입니다. 이게 중복 고정이 아닐 때는 이것도 가능해요. 원호로 진입을 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복 고정입니다. 앞에 거 복사해온 거. 그럼 중복 고정은 원호로 시작하면 보정 알람이 떠요. 보정 시작은 701 또는 700에서 행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701에서 행합니다. 그러면 701이 없고 원호만 쓰면 스타트할 때 원호 3.5를 원호할 때에서 보정 시작 T41이 먹으면 실제 기계에서 알람이 떠요. 중복 보정이 할 때는 직선을 추가해주면 돼요. 뭐 길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한 3mm 정도만 해볼게요. 한 2mm. 중복 보정이어서 짧게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진입 조건 기준에서 복귀도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창면 가공. 앞에 조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삭은 0으로 일단 해놓고요. 자, 그러면 0.8mm를 5파이 엔드밀로 한 번에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해요. 0.8, 5파이로 한 번에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삭의 가공량은 다듬질 할 때 설상량이 되게 작아요. 0.2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0.8 크네요. 한 번에 작업을 가능도 돼요. 그러려면 조금 더 회전과 이송을 천천히 해서 가공을 하도 0.8 한 번에 먹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나눠서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 가공 간격 0.2로 0.25로 잠깐만 0.25로 하고 세 번에 하면 되겠네요. 세 번. 0.25로 세 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얘를 위치 이동을 해서 8번 앞으로 7번 여기 있죠. 요거 다음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9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여기 아이콘 쪽에 체크 표시 있는 데를 마우스 왼쪽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손을 떼지 말고요. 드래그해서 위치를 위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측 피니시 그때 내측 이건 잔삭이니까 피니시를 그냥 잔삭의 J로 한번 바꿔볼게요. 좀 구분되게끔 잔삭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재가공이니까 앞에 거 기준으로 해서 재가공 산출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있는 작업 공정 재생성 그리고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플레이 버튼 응? 왜 청량 가공이 안 먹어? 한 번에 먹네?
뭐지? 평면 가공. 아, 이거 0.25인데 2.5라고 적어준 것 같아요. 가공 간격은 0.25. 다시 재생성할게요. 그 다음에 경로 확인에 스텝 S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점프해 와서 직선 원으로 접근하고 절삭하고 살짝 먹고요. 빠져나가고 그 다음 다시 0.25씩 절삭량이 작은 겁니다. 이거 다듬질하면서 이 R값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0.25 쭉 훑으면서 이렇게 돌면서 빠져나오고 자, 이렇게 코너 잔삭도 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제가 일부러 그려봤는데 여기서 남아있는 양가 그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한번 도형을 참고해서 그려보고 작업을 했어요. 원호 그리기 또는 필렛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못따기를 해야 돼요. 자, 못따기를 작업을 하기 전에 상단 Z0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공구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고 여기서부터 이리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 되게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돌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열이 가려면 지금 체인으로 얘가 교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근데 얘를 브레이크로 끊어버리면 이건 나중에 앞에 공정이 또 에러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형을 좀 카피를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주메뉴. 자, 메인 메뉴에 가서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평행이동. 그 다음에 아래쪽에 평행이동 3D 있어요. 요건 3차원 평행이동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거는 그냥 평행이동, 2차원 평행이동 들어갈게요. 대상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가공에는 체인 관리자 창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체인 관리자 창이 안 나타나요. 그럼 체인 선택은 어디에서 하나 보면 셀렉션, 선택 툴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사각형 윈도우 선택, 옆에 삼각형을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고 그래서 체인 선택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주고 그 다음 이제 바깥에 있는 사각형 먼저 잡고 그 다음 이제 안쪽에 디귿자 또 잡아야 돼요. 한 번 더 체인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해서 두 번 체인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 엔터 작업 방법에 복사 카피 그 다음에 Z축으로 얼마큼 한 20mm 띄우겠습니다. 20 엔터 그럼 바닥에서부터 20mm 높은 데다가 이렇게 카피 복사가 떴어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해서 화면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휠은 화면 확대 축소고요. 자, 이동해서 화면을 회전하고 싶다.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해서
이동이 회전으로 전환이 돼서 움직여요. Shift가 놓으면 이동, 다시 Shift가 누르면 회전, Shift 놓으면 이동. 회전, Shift는 이동해서 회전으로 전환, 다시 Shift를 떼면 이동이 됩니다. 그래픽 뷰 입체. 다시 Shift 누르고 살짝만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한 다음에 편집 작업을 할게요. 컨트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을 요걸 이용해서 이제 가공에 사용을 할 거예요. 자, Z체로는 이렇게 가공할 때 못하게 챔퍼밀이 이렇게 따라가서 디귿자로 돼야 돼요. 자, 디귿자로 되면 체인으로 도형을 선택할 때 이게 끝점끼리 얘를 안 만나면 얘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옆길로.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을 가운데 거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캐드에서 사용했던 게 뭐죠? 트림 있죠, 트림. 여기도 트림이라고 있어요. 도형 자르는 거. 자, 트림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툴바에 보면 트림 자르기 확장이라고 있어요. 선에 여기 칼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칼. 근데 얘는 이름이 트림. 자르기는 영어로 브레이커. 확장, 익스텐더. 여기서 확장은 여기서 확장은 연장 개념입니다. 확장이라는 건 캐드에서 길이 조정하는 거 있죠. 랭스된. 그 개념이에요. 내가 취소값만큼 널리 있다고 하는 거. 익스텐더 말고요. 근데 트림은 연장이 내포되고 있어요. 마스터캠은. 오토캐드는 자르는 건 트리밍이고요. 자르는 걸 다시 이어줄 때 연장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마스터캠은 그 트림이 안에 트림이 자를 수도 있고 연장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잘라버릴게요. 자, 그러면 명령은 트림 자르기 확장을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설명 좀 하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명령이 세 가지가 있어. 자, 먼저 트림. 요게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요게 트림입니다. T, 단추 T, 트림. 자, 요게 옵션, 리본. 요거 누르면 한 요소 트리밍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숫자 2, 두 요소 트리밍이 되고요. 요거 선택하면 세 요소 트리밍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면 점 트리밍이 돼요. 선택한 점까지 자르고 연장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나누기 나누기가 돼요. 여기서는 나누기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나는 옵션에서 요걸 선택합니다. 요거. 얘를 선택을 하면 왜 흰색이지? 요건가? 자, 얘를 선택하면 자르기에 브레이크의 B. 그래서 브레이크 B니까 얘를 선택하면 한 요소 브레이크, 두 요소 브레이크, 세 요소 브레이크, 그 다음에 전 브레이크가 돼요. 자, 근데 나는 요걸 선택을 하겠다. 요거. 캐드에서 랭스된 길이 조정이에요. 그래서 랭스된. 자, 5라고 주면 선택한 도형에 얘를 클릭하잖아요. 가까운 끝점으로 5mm 늘어나요. 근데 브레이크로 늘어나는 거랑 트림으로 늘어나는 거랑 달라요. 브레이크로 늘어나면 이 도형이 여기서 끊기면서 원본 그대로 있고 브레이크 끊기면서 늘어나게 돼요. 5mm가.
근데 트림으로 5mm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본이 그대로 한 개 요선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랭스된 길이 조정이에요. 확장 개념이 확장. 마이너스 10을 주면 줄어들어요. 플러스 10을 주면 10mm 늘어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선택돼 있어야 되고 트림 나누기 치우기를 해서 먼저 요거를 클릭해서 없애볼게요. 나누기 됩니다. 제가 여기 안 없어졌는데 지금 얘가 클릭됐나 보네요. 아이콘이 잘 클릭이 안 되네. 이게 조금 모양이 이상하게 잘 표시가 안 되네요. 자, 근데 한 녀석 트리밍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 선택하면 트림인데 얘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트림이 연장을 래프하고 있어요. 자, 트리밍을 하는데 제가 얘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형을 클릭하잖아요. 경계로 잡으면 여기가 잘라져요. 캐드랑 약간 반대 개념이에요. 캐드는 경계를 먼저 선택하고 자를 걸 클릭해요. 근데 마스터캠은 먼저 트림, 연장될 도형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 여기를 없앨 거예요. 한 요소 트리밍으로. 그러면 트림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트림 대상. 그때 남길 부분 클릭해 주고요. 경계 도형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자르면 돼요.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최종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여기 있는 도형 가지고 못따기 가공을 하겠습니다. C0.3 날카로운 모서리 못따기 가공. 자,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을 선택을 하면 되고, 자,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 그 다음에 체인 관리자 창이 나타나요. 가공의 종류에 들어오면 이렇게 체인 관리자 창이 나타나고요. 가공의 종류가 아닐 때 도형은 체인 선택할 때 그럴 때는 어디에서 하냐면 여기서 셀렉션 툴바에서 윈도우 선택 아래쪽에 보면 체인 선택 사각형 윈도우, 다각형 윈도우, 단일 요소, 영역 선택, 벡터 선택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그냥 나갔는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윤곽 가공의 체인 관리자 창에서 얘가 첫 번째가 체인이에요. 도형을 클릭하면 이 선택한 도형이랑 끝점 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한 번에 잡아줘요. 근데 이제 방향이 자 바깥쪽으로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역방향 체인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형상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듯이 내부를 기준으로 해서 체인을 해야지만 바깥쪽 못따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가공의 종류는 윤곽입니다. 윤곽. 그 다음에 공구.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세공구 생성. 그 다음에 챔퍼밋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넥스트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챔퍼밋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직경이 크고요. 내가 여기 아래쪽 부분은 자동으로 이쪽에 작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인서터 팁으로 작업하니까 여기 끝부분이 그래서 작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못따기 할 때 여기에서 도피를 좀 줘야 돼요. 여기가 2파이다 그러면 도피는 1mm 이상을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백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거는 NC형
해서 NC형으로 쓰겠습니다. 챔퍼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해서 스포트릿 요걸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요게 각도가 90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직경은 우리 실습실에 있는 게 12파이짜리가 있어요. 12파이. 그럼 요게 끝에는 빼촉하게 다 돼 있습니다. 각으로 이렇게 빼촉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못따기는 이거 빼촉한 데서 못따기는 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서 0.1mm 이상 도피해서 못따기를 하면 돼요. 챔퍼밀로 작업도 됩니다. 그리고 피니시 완료. 자, 회전수는 그래서 1600rpm으로 할게요. 이송은 800, Z축은 600으로 하고요. 공구번호는 자동으로 순서대로, 공구번호 앞에 설정을 안 해도요, 자동으로 순서대로 부여가 돼요. 생성되는 순서대로 자동 1, 2, 3, 4로 부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 들어가서 이건 못따기 가공이에요. 그래서 보정 형태는 컴퓨터라 하고요. 그 다음에 윤곽 형태는 재가공인데요. 2D 못따기로 바꿔주세요. 자, 2D 못따기. 자, 먼저 못따기 너비가 제가 못따기 값에 C 0.3으로 한다 했어요. C2다 하면 여기에 2를 주면 되고요. C1이다 하면 1을 주면 되고요. C 0.5다 하면 여기에 0.5 주면 돼요. 도면상에서 지시된 못따기 값을 쓰면 돼요. 참고로 저는 도면상에서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는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0.3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날끝 옵셋은 끝에서부터 0.1mm 이상 쓰면 돼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는 0.5만 옵셋을 할게요. 1mm 옵셋 디폴트 써도 됩니다. 평면 가공, 바닥 가공 여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입 뽑기. 자, 여기는 도형이 이쪽 코너 안쪽만 필렛이 있고요. 나머지는 각져 있습니다. 시작은 제가 여기에 또 다른 데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진입은 직선 100%. 그 다음에 원호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채로 퍼센트를 0으로 바꾸던 또는 반경값을 0으로 바꾸던 그리고 앞에 진입 조건을 뽑기도 그대로 옮겨야 되니까 여기 있는 하살표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 2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측면 가공 필요 없습니다. 체크 해제.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절대값 50 처음과 마지막. 요거는 도형이 체인이 하나니까 점프가 필요 없어요. 해제. 그냥 그대로 놔둬도 여기 값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입 높이 5, 재료 상단 제로가 되고요. 가공 깊이는 재료 상단, 제로에 못따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0.3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도피돼서 내려가요. 상단이니까 가공 깊이는 0, 절대값 0입니다. 그리고 절삭류는 첫 번째 걸 ON으로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툴패스가, 죄송해요. 도형이 Z20의 공중에 떠 있지만은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스텝에 S 누르고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도형 있는데 S Z-0.8 도형이 여기 있어도 절대값 기준으로 가니까 이거 그대로 아래쪽에 이렇게 못따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포켓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모의 가공. 자, 못따기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칼라 루프에 이게 갈색이 못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천천히 볼게요. 그러면 스크롤 진행바를 갈색 앞으로 쭉 옮겨 놓고, 근처까지 옮겨 놓고, 그런 다음에 플레이 해서 요거 이어서 못따기를 보면 되겠죠. 못따기 외곽으로 쭉 돌면서, 이렇게 못따기. 자, 그러면 도형 때문에 이게 못따기 형상이 잘 안 보인다 하면 와이어프레임 에서 클릭해서 숨기면 돼요. 이렇게 보면 여기 못따기 작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곽만 잡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잡아야 돼요. 참고로 이거는 시계 방향 돌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되거든요. 근데 새로 체인을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요. 도형을, 체인을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에 놔두고요. 자, 마지막 10번에 도형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체인 추가. 그래서 여기 있는 체인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 직선 클릭해서 반시계. 참고로 여기에 직선 선택해서 반시계 방향. 여기에서도 반시계 방향으로, 마지막에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진입복귀가 직선이에요. 이 라인에 접하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서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진입복귀가 자동 실패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바깥에만 있을 땐 그냥 직선만 쓰면 되는데요.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안쪽에 모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조건에 들어가서 진입복귀. 직선의 길이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한 2mm 정도로. 대신에 접선, 탄젠트하게 들어가지 않고 법선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가운데 버튼 누르고 진입 길이 짧게 하고요. 그 다음 법선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재생성. 그리고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스텝에 S. 접근하고요. 외곽 쭉 돌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라인에 수직하게 들어와요. 길이는 짧게 쭉 돌고 나서 그 다음 점프해서 가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려가서 수직하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수직하게 빠져요. 이게 법선입니다. 그리고 입체로 놔두고 여기 내측 공간이 좀 좁아서 법선에 2mm로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포켓은 빼고 모의 가공 해서 칼라 루프 스크롤 진행바를 마지막에 갈색이 못따기니까 근처까지 이동해 놓고요. 여기 속도를 더 천천히 그리고 플레이해서 못따기 외곽 못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여기 못따기 여기도 반시계 방향으로 못따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